목도 좀 아프실 테고 서 계신 분들도 허리도 아프실 테고 그런데 정말 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사실 제가 말이죠,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고 한간에 입에서 돌아다닐 때 대통령한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자녀의 입시 문제다, 사모펀드다, 무슨 뭐 동생 문제다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국 수석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조국 수석을 임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국론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조국 수석이 우리나라 국론 분열의 주역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터질 때 축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반대자들 친일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나오는 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뭐 그 인터넷 SNS에 그동안 썼었던 거를 보면은 말끝마다 여하튼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친일파냐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국민들이 양쪽으로 쫙 갈려서 조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될 거다. 절대로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난주 어제 그저께 10월 3일 개천절 여기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꽉 찼습니다. 오늘 서초동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전 토요일날 서초동 그 사람들이 2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200만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한쪽에서는 조국 사태, 조국을 갖고 국민이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뉜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갔다 와서 저는 그래 조국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검찰에다 대고 검찰 개혁해라, 검찰 개혁 빨리 그 계획서를 내놔라 이랬습니다. 사흘 후에는 검찰 수사 관행을 고쳐라. 근데 윤석열 총장이 참 현명한 분입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특수부 다 없앤다. 대통령이 수사 관행을 바꿔라 그랬더니 바로 앞으로 공개 소환, 소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안 한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을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핑계를 안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윤석열이 저 꼬리 내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한 편만 들고 국민을 외면하니까 자 그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러나 조국 수사는 분명히 하겠다, 엄정하게 하겠다, 그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조국 수사는 그냥 단지 조국 개인의 비리, 특권, 반칙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의를 세우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앞장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세계적인 학술 논문지에 실리는 과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되고 그것을 갖고 대학 들어갈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칙을 어떻게 범합니까? 아니, 도무지 대학교 들어간 의전원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등록된 재산만 65억인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끊임없이 장학금을 받는데 그것도 2학기나 유급을 했는데 6학기 계속 장학금을 받느냐 얘기예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건 뭐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일이겠지만 어떻게 교수가 컴퓨터를 통해서 표창장을 위조를 하고 그 표창장으로 딸을 대학에 입학을 시킵니까? 이런 특권, 이런 반칙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인턴을 시킨다고 해서 한 번 했던가 아니면 집에서 인턴을 했다든가 인턴 예전 증명서를 써줬는데 자기 딸한테 제1저자 논문을 써준 그 교수의 아들을 그 사람을 또 불러다가 인턴을 시키고 인턴 증명서를 써주냐. 이것이 장관이 할 일입니까? 이것이 교수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런 걸 전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임명되니까, 장관 지명이 되니까 그런 사실들이 그냥 양파 껍질을 벗겨듯이 하나하나 솟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조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조국이 대학교 때 뭐를 했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건 얼마나 무슨 그 재산이 있건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이 제대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자리를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자칫 조국 문제가 계속 가지고 발려지고 하면서 그 조국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이 꼭 껴안고 앉아있는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대통령 가슴에서 시한폭탄이 터져보세요.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고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냥 무슨 이런 반칙과 특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물가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0.4% 내려갑니까? 65년에 통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물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수출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투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업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다. 이런 걸로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 대기업자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워낙 진보주의자고 학생운동 때부터 과격하고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이 돌아가야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죠. 기업은 정부를 무서워만 하지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조국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싸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을 북돋아주고 기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조국 같은 사람으로 국론 분열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톡홀름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6월 30일 판문점에서 보십시오. 대한민국당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나가는데 문이 딱 닫혀요. 그때 정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어요. 북미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프로그램인데 비핵화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한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저는 워낙 평화주의자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당시 제 당 소속이 한나라당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지사로서 북한에 대해서 벼농사 지원 사업 같은 햇볕 정책을 직접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줄 거는 해주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이 전쟁의 그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문 외교관들, 능력 있는 외교관들 다 지금 배제가 되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본하고 외교 수출 규제로 경제 전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외교, 미국 그 전문가들 다 배제하고 그저 자기네 같은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여기 있는 세종대왕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라. 제가 왜 여기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으면 하고 여기는 사실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상 앞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분이 궁궐에서 주변에 다 사대부들 한문 다 아는 사람들하고만 생활하는데 일반 백성이 글자를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일반 백성이 역병이 돌아서 방문을 붙여도 우리가 방문을 붙였다 그러는데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이걸 다 비밀리에 한글을 창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백성을 생각해야지, 국민을 생각해야지, 왜 조국이나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배거리만 생각하느냐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조국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국 좀 버리십시오. 저는요 이제 다음 주에 정말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거기 수백만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이고 공화당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마이크도 크고 그런데 우리 초라한 모습 보이는 걸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분들과 다릅니다.
저희는 당파로 나뉘어져서 그냥 단지 문재인 정권 뭐 가야 해라 퇴진하라 이게 아닙니다.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을 갖고 여기 모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음 주에는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국에 대한 비호가 더욱더 심해지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고 정권의 횡포와 오만과 독선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국민을 외면하고 일반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토요일 저녁이라고 집 안에서 가만히 텔레비나 보고 맥주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진정을 갖고 나라를 생각합시다. 진정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고 진정을 갖고 조국이 사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을 갖고 정치인들이 내 패거리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정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해주길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조국 감싸기 그만하고 국민